상가 임차인들끼리 오가는 돈, 바로 권리금이죠. 이 권리금 때문에 임차인과 건물주 사이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건물주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리금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얘기 김태근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게 사실은 2015년이잖아요. 네. 법이 만들어졌어도 그동안 분쟁이 끊이질 않았단 말이죠. 네. 왜죠? 그게 원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규정 전제를 깔고 권리금을 그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보호를 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네. 중요한 건 이제 그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전에 권리금 보호해달라고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오는데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그 임대차 기간까지 그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나는 더 이상 권리금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임차인은 무슨 소리냐. 새로운 권리금 보호법을 보면 그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는 보호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싸움이 커진 겁니다. 결국엔 이 기간이 쟁점이었군요. 네. 법 자체에 모호한 점이 있었던 건데 네.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소송이 진행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걸 보면 1, 2심 판결은 건물주 손을 먼저 들어줬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1, 2심 판결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 상인들한테 5년이라는 기간을 보장을 한 거는 5년이라는 기간 내에 권리금을 보호해서 나가라는 취지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뒤에 권리금을 보호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취지로서 임대인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네. 그럼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의 사실관계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네.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테니까 지금 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임대인이 3개월 전이니까 3개월만 더 끌면 시간이 되겠다 싶으니까 나는 3개월 뒤에 재건축을 할 테니까 네. 새로운 임차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권리금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그 말씀하신 기간에 대한 문제가 그대로 녹아있는 네. 사례인데 네. 이번에는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뒤집고 이제 임차인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가장 큰 취지는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 보호 규정이 들어간 거는 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권리금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예요. 근데 네. 거기에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1, 2심 같은 경우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1, 2심 같은 경우는 계약 갱신 기간이 최대 5년이 지났으면 더 이상 갱신될 여지가 없지 않느냐. 네. 그러면 계약 갱신 거절 사유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임대인 편을 들었는데 네. 그 대법원은 계약 갱실 거절 사유는 대체로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네. 아니면 임대인에게 큰 신뢰를 파괴하거나 네. 아니면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보상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만 계약 갱실을 거절하게 해준 거예요. 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종결되었는데도 여전히 권리금을 보호할 여지가 있는 네.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은 그 규정과 이 권리금 보호 규정은 임대차 기간이 종결되다 하더라도 여전히 적용돼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변경한 사안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계약 기간 갱신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그렇습니다.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이군요. 네. 이번 사례가 첫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큽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사안에서 일단 문헌상으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을 최대 5년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1, 2심에서 다수의 판결이 5년을 초과하면 굳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을 한 사안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서 그 기존의 1, 2심에서 임대인 쪽에 손을 들어줬던 원심 판결들이 모두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반론을 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권리금은 사실 임차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건데 왜 내가 그걸 보호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실제로 이 돈이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호해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권리금은 임차인 간의 거래입니다. 그렇죠. 임차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보호해주는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동안은 5년만 임대차 기간을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5년 내에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작년 10월 달에 또 어떻게 법이 바뀌었냐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보호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물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럼 앞으로 임대차 보호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권리금 보호하라는 뜻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발할 여지가 좀 상당합니다. 네. 어쨌든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문제였던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참 다행인데 네. 이 권리금 자체를 두고 사실은 이게 임차인들끼리 서로 폭탄 돌리게 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임차인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있죠. 이게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그러니까 권리금 약탈행위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보호법이 생긴 건데 네. 또 반대로 보면 권리금 폭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장사가 잘 돼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되니까 권리금을 주고라도 거기서 장사를 들어갔는데 네. 막상 가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나올 때는 그 권리금을 어디 받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최후의 임차 상해는 그 상권의 최후의 임차 상해는 그 권리금을 다 떠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권리금으로서 결국 그 상권이 다시 그 권리금을 받은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네.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사실 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합리적으로 이번에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